또 이번에 프로보노 프로보노. 지금 난리가 정경호 나온다고. 예. 너무 잘하죠. 우리 정경호. 네, 네. 왜냐면 저 이거 솔직히 4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읽다가 아니 이 형이 막 이러고 아니 우리 형 있는 그대로. 우리 짠한 형 막 이러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 교육과대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부터 한번 뵙고 싶었던 작가님을 이번에 2번째 책을 냈다고 하셔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윤석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 판사로 한 23년 정도 일하다가 5년 전에 뜻한 바 있어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은 책도 쓰고 드라마도 쓰면서 살고 있는 문유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왜 문윤석 작가님을 잘 알고 있냐면 저희 집에 개인주의자 선언 책이 2권 있어요. 왜 2권이냐면 한 권 제가 네. 교보문고에서 산 거고, 한 권은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저한테 선물 준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2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되게 담대한 낙관주의자, 약간 저도 약간 읽으면서 비슷한 동질감도 얻고 또 약간 희망도 얻고 자신감도 얻고 있었는데 네. 2번째 에세이를 내셨어요. 네, 책 제목이 나로 살 결심. 네. 결심에는 내가 마음을 품는 결심도 있지만 판사님이셨으니까 네, 네. 이렇게 맺는 거, 심의를 심사하는 거 맺는 거, 그걸 결심이라고도 하잖아요. 재판을 종결하는 걸 그쵸. 결심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약간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중후반부에 가면 재테크의 눈부신 실패기가 네. 네, 눈물이 앞을 가죠. 네, 어떻게 그래서 일장은 조금 뭐라 그럴까, 작가님께서 어떻게 이제 판사라는 좋은 직업을 하고 계시다가 나오게 되셨고, 이런 개인주의 선언 그때만 봤어도 평생 하실 것처럼 약간 느낌에. 그럼요. 저는 그게 꿈이었거든요. 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고요. 뭐 법대 나오신 다음에 사법고시 한 다음에 중앙지법에서 시작하셨고, 전형적인 뭐 그다지 친해지고 싶지 않은 맞아요. 그냥 전형적인 엘리트신데 갑자기 왜 나가신 거예요? 그때는 뭐 거창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냥 순리대로 된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의 개성 자체가 이 제목 나로 살 것처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자유에 대한 욕구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름 병행해 보려고 글 쓰는 판사로 법원 내에서 출세만 포기하면은 내 할 일만 다 하면은 내 자유와 그 법관직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자기 맘대로 양손에 떡을 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가님 책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프랑스 혁명을 만화로 배웠고 베르사유 장군. 맞아요. 네네. 그다음에 불스웨이는 많죠. 네네. 헌법을 영화로, 헐리우드 영화로 배웠던 건 어퓨 굿맨인가요? 네네. 12 앵그리맨. 다이죠. 필라델피아 뭐 필라델피아. 끝도 없이 많죠. 네, 저도 역사는 김용 무협소설로 배웠죠. 동양사는. 네네. 사실은 저랑 크게 나이 차이가 안 나셔갖고 제가 조금 어립니다. 근데 네네. 작가님이 툭 쓰신 거 보니까 저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막 이야기 많이 좋아하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분인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동질감 느꼈어요. 근데 순리대로 됐다는 말은 아마 이 직업이 아마 어쩌면 천직이라는 말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꿈은 원래 그 이야기꾼이었거든요. 만화 스토리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꿈이었고, 때부터. 만화를 혼자 유독 좋아해서. 중얼거리셨다고. 네. 맞아요. 막 그냥 뭐 혼자 막 상상을 엄청나게 하는 버릇이 있고, 막 그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이 시켜서 앞에 나가서 아무거나 이야기를 지어서 이야기하고 막 이랬을 만큼 그런 공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린 시절 꿈이라는 게 빙 돌아서 언젠간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판사를 했던 게 특이한 외도를 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작가님도 쓰셨지만 내가 오히려 그래도 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게, 제가 그 당시에 뭐 부잣집 장남이었으면 아마 연극 영화과를 가거나 미학과를 가서 영화 감독을 하거나 그런 쪽을 도전을 했을 텐데, 그러고는 이제 밥 굶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가난한 집 장남이었으니까 그냥 안정된 직업을 찾아서 법대를 가서 일로 했는데,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택했는데, 그 현실을 택한 20년 동안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정말 진짜 이야기, 그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이 어느새 뒤늦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와인이 이렇게 숙성하듯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걸로 글쓰기를 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빙 돌아왔기 때문에 하고자 했던 길을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 작가님이 하신 모든 드라마를 다 봤거든요, 사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미스 함무라비 때 맨 마지막 거의 마지막쯤에 갑자기 말 한마디도 안 하던 판사님이 맞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예. 장면이 그거 아마 누구나 다 그 드라마를 본 사람은 약간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그분이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아마 이걸 안 하셨으면 아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상상으로는 쓸 수 없겠죠. 네. 전 네. 2장부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예. 2부 제목이 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요. 네. 이거 타이슨이 얘기한 유명한 명언이죠. 네. 처맞기 전까지.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1분의 1부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읽으신 분들은 이 역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건데 2부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자유를 얻으셨잖아요. 그렇죠. 개인주의자한테는 제일 좋은 게 예. 자유잖아요. 자유죠. 네. 저 처음에 사실은 여기 서문에 세렝게티 얘기 나와서 아, 이분이 좋구나, 신간이 편하시구나 그만두신다. 근데 그게 막상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여행하면서 글 쓰는 게 꿈이라고 평소에 말을 했는데 말한 대로 됐는데 실제 해보니까 겉으로 보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럼요. 프리랜서의 삶은 내일 수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연 내 글이 계속 팔릴까?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글만 쓰면 되는데 이제는 시장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된다는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유하고 불안은 거의 쌍둥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거기서 감명 깊게 읽은 게 자유의 반대말, 자유의 또 다른 대적점이 있는 이름은 게 불안이다. 불안. 네. 예. 저기 작가님 책을 읽기 전에는 아, 나도 퇴사를 하면 어떨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게 축복입니다. 맞아요. 이 책 제목 정할 때 나루사이 교수님 되게 멋있는데 네. 사모님께서 정하신 이름이 아, 맞아요. 네. 사모님께서 정하신 이름이 뭐였죠? 월급이 그립다. 이거 그랬다. 제일 와닿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 근데 여기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진짜로 뭔가 이제 마음껏 자유를 얻고 네네.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든지 앉아서 글을 쓸 수 있고 정말 생각만 하면 너무 낭만적이고 아, 그런 삶은 최고일 것 같다. 어디든지 글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어디든 글을 써야만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세렝게티든 아이슬란드 저 여행 좋아해서 늘 다니는데 어디 가 있어도 이제 마감이 쫓기는 거고 감독이 수시로 전화 오는 거죠. 작가님 몇 부정 수정 좀 해주세요. 그럼 그날 여행하다 말고 노트북 인터넷 되는데 제가 써서 보내야 돼요. 여기 공항에서 막 미친 듯이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 찾고. 찾아갖고 아프리카에 잘 안 터지더라고요. 노트북 들고 뛰어다니고 거의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재테크가 성공했으면 초반에 마가라 그러나요? 그걸 맞아요. 딱 하트 때 잘하셨네. 그런데 시기를 보니까 시기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회사를 골랐으나 시기가 너무 안 좋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명예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서 올인을 했는데 아무리 우량주도 올인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책에서 투자하신 거 봤더니 시기가 왜 매수랑 매도를 이렇게 절묘하게 손해보는 쪽으로만 진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마이너스의 손인 거죠. 너무나 인간적인. 제가 사실 이 전 책을 읽었을 때는 우리 판사님이실 땐 아, 이분은 우아하다. 그리고 뭔가 담대한 어떤 앞으로 향한 자유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셨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지는 에세이라 저는 정겨웠어요, 사실. 그래요? 그전에는 살짝 네, 재수 없었나요?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뭔가 아까도 저기 오시기 전에 말씀 나눴는데 우리 작가님이랑 뭔가 벗어던진 듯한 느낌? 네. 그리고 이제 보여준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법복을 벗고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더라고요. 처음에 미스 하무라비 있잖아요. 고아라 씨 나오는 거. 네네네, 맞아요. 그 첫 번째 장면 아마 쇼츠도 되게 많이 뜨는데 유튜브에 그 사이다 장면이. 아, 예. 지하철에서 네. 막 응징하고.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고 그래서 아니 악마 판사도 나오신다며 하셨고 또 맞아요. 이번에 프로보노 지금 난리가 정경호 나온다고. 아, 예. 너무 잘하죠. 우리 정경. 네, 그러면 힐톤을 모셨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에는 막 드라마 작가님 그럼 회당 막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시도하시고 실패하신 것도 다 솔직하게 써주시고 맞아요. 근데 되게 힘든가 봐요. 진짜 이게 저는 나 미스 함무라비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악마 판사도 나야. 그러면 바로 한 1, 2년에 하나씩 도깨비 찍듯이 막 이렇게 찍을 줄 알았는데 제일 빨라야 2년이고요. 드라마라는 거는 보통 3년 가까이 걸리는 것 같고요. 약간 히트작을 낸 극본가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저는 운 좋게도 계속 시장에서 찾아주고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은 작가인데도 그러니 그러지 못한 사람은 10년 걸려 하나 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시장의 변화도 굉장히 급변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나온 작도 미스 함무라비, 그다음에 악마 판사니까 프로보노.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초인
네네네네. 약간 그 초능력 네. 무빙이나 뭐 이런 네네. 거를 시도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좀 중간에 좀 잘 안 되셨죠. 그때가 처음으로 한번 꺾인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슬럼프가 왔었는데 앞에는 악마 판테 때까지 뭐 쓰면은 바로 방송이 되고 뚝딱뚝딱 한 됐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쉬운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좀 오만에 빠졌던 것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법정물만 하는 거 지겨워. 나도 뭐 헐리우드에서 하는 거 멋있는 거 해볼 거야. 이러면서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엄청난 초능력 뭐 그런 히어로가 때로 나오는 거를 막 우리나라 역사와 엮이면서 하여튼 엄청 복잡한 거를 막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초반 대본도 좀 쓰고 너 멋있다 하고 싶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할 때가 됐어 라는 제작자들이 있고 이게 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된다는 쪽을 믿고 막 진행을 하다가 결국 근데 제가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걸 더 써야 되는데 자꾸 쓰면서 초능력 부려서 뭐 때려부시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자꾸만 제가 쓰는 이야기는 나한테 이 능력이 생긴 이유가 뭘까 막 회의에 빠지고 이것이 과연 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 무슨 히어로가 햄릿이 되고 돈키호테가 되고 하니까 먹물의 예 맞아요 정확히 아시는죠. 네. 네 먹물근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산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엎어진 적이 있었는데 정신 차렸으니까 나중에 대중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려고 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막 네. 몸무게도 드시고 막 여러 가지 네, 불면증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네네네네. 고민들이 많으시다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프로브노라는 네네네네. 그렇죠. 드라마를 이제 내가 잘하는 거 해보자. 네. 미친 듯이 쓰자. 욕심내지 말고 그냥 원래 제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쓴 이야기가 공익변호사들 얘기인데요. 결국 법정물이고 그러니까 훨씬 진행도 빠르고 저도 쓰기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1화를 봤거든요. 네. 도 이쁘죠 재밌더라고요. 뭐. 저는. 그래요? 네, 네. 빌드업 하는 건데도 네네. 이 드라마는 아마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책 읽기 전에 계속 성공가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재테크부터 네. 시작해서 네. 그 작가로서의 고민 이런 것들을 너무 솔직하게 써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그것도 히스토리가 있는 게 이 책을 처음 문학동네에서 내기로 계약하고 처음 썼을 때는 원래 작년에 1년 전에 나왔어야 될 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 원고 다 썼었거든요. 근데 저의 에디터와 편집자와 출판사에서 고민을 하더니 작년에는 내지 말자는 거예요. 초고는 제 자기 방어가 너무 앞서서 저의 힘든 얘기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솔직하게 안 쓰고 나 잘 나가고 있어. 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약간 이런 스탠스로. 제가 첫 번째 읽었던 개인주의 선언 그 느낌이 재수 없는 느낌이 남아 있던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 선배님,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아닙니다. 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정확한 얘기인데 그게 뭐겠어요? 자기 방어인 거죠. 자기의 뭔가 좀 아쉬운 면을 드러내기 싫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엄청난 포부와 계획만 잔뜩 써 있는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쉽게 말하면 없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안 내는 게 좋겠다 하고 다시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그들은 저랑 친하니까 이제 평소 하는 고민 얘기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쓰니까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저는 왜 솔직하게 이렇게 써라. 솔직하게 쓰셨지? 막 이랬고. 편집자한테 혼나고 쓴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세요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써도 되나 할 만큼 주식하다 말아먹고 이런 얘기까지 막 쓰고 그거 읽었는데 창피하고 막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내면의 얘기를 솔직하게 다 해주시고 제 입장에선 저보다 선배님이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야 나가지 마 이런 얘기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문학동네가 노렸다면 네네.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 약간 짠한 형 우리 형 왜 원래 자기 개발 이런 분야를 서자라면은 나 돈 많이 벌었어. 맞아. 나 대박 났어. 해야지 사람 모방 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형 따라가면 되겠다 막 이러는데 네. 저는 혹세무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아니 우리 형 있는 그대로. 우리 짠한 형 막 이런 쪽이 돼버렸네요. 그렇지 않더라도 엔비디아가 저 대신 일을 열심히 해주지 않아요. 3위 회사까지만 투자하자. 그래서 리밸런싱하면서 3위까지만 투자하자. 네, 그렇게 바꾼 다음에는 따뜻합니다. 근데 우리 짠한 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손이라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이 책에 보면 투자 실패와 투자 성공 네. 이제 투자 성공은 아직은 터프르지만 네, 또 네, 이제 네. 잘하고 계시는 네, 네, 여러 가지 네. 방법들도 있어서 네. 재테크 투자자로 2부 추천합니다. 네, 네, 2부에서 3부 넘어가면서 네. 추천드리고요. 그건 전 국민한테 강제로 읽히고 싶어요. 네. 제발 좀 헛짓하지 말고 안정적인 우량주 투자를 하라는 근데 의미로서. 6회까지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요? 아니 나는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이 선배님이
사실은 힘든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긴 했지만은 그로 해서 얻는 즐거움도 많죠. 사실은 여러 가지로 판사 때 꿈꾸지 못하던 여러 가지 자유를 얻었죠. 저는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 좋게 많은 기회를 받으면서 책도 썼고 드라마도 썼고 뭐 작가 회사도 만들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전 세계 어디든 내일이라도 떠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떠날 수 있거든요. 유튜브 하나 되고 그럼요. 와이파이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꿈꾸던 삶을 사실은 전 꿈을 다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읽다 보면 난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성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게 너무 큽니다. 사실은 꿈을 쫓는다는 거는 자유를 쫓는다는 거는 그 대신 그 모든 풍파를 스스로 이겨낼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온한 온실 속에서 있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죠. 여기서 규제하지 않는 자유는 사실은 네. 굉장히 힘들다라고 써놓은 맞아요. 게 있는데 제가 기억해보면 옛날에 당구도 이제 시험 기간에 잠깐 짜장면 이렇게 먹으면서 맞아요. 막 이렇게 쳐야지 재밌고 시간이 많으면 애들끼리 치면 그렇게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걸 직업으로 하면 괴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래도 작가라는 직업 좋아하시죠? 과정은 힘든데 써서 가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재밌는 글이나 좋은 문구구나 어떤 장면이 나왔을 때 쾌감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와 이걸 내가 썼다고 순간 자뻑에 빠지는 거죠. 제가 쓴 거 제가 보면서 울고 막 제가 쓴 드라마 제가 보면서 울거든요. 창피한데 막 웃고 미스 하무라비 막 그러고 막 펑펑 울었어요. 네, 보고. 좀 이상한 사람인데 아니. 저는 느껴집니다. 왠지 알 저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제 취향의 자족적인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아직까지도. 네. 전 프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내가 좋아야 만족한 걸 돼요. 써야죠. 네. 내가 재밌는 걸 써야지 나는 재미없는데 남들만 좋아하는 거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제 글의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취향의 거를 쓰는 사람인 거예요. 제 취향이 명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까 덕후 기질이 있는데 그게 만족되는 거죠. 쿠의 최고봉은 책벌레의 최고봉은 직접 책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책벌레로서 내 취향의 글을 내 책을 쓰고 내가 읽는 이런 게 된 거죠. 네. 덕업일치가 되는. 덕업일치가 되는 네.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저는 원래 이야기에 대한 욕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쓰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 지금 드라마가 요즘은 대세지만 한 아이템을 한 20개가 좀 있거든요. 아까 하다가 포기했었던 히어로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요. 역사물, 뭐 사극, 뭐 역적 전문 직업인 이야기도 있고 법정물도 뭐 여러 가지 버전의 법정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쓰려면은 많이 의학 연구가 더 발전하셔서 네. 건강하게 심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네.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네, 왜냐하면 맞아요. 노화가 너무 이게 이제 무서워요. 50대가 되면 네.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젊고 그러니까 뭐 네. 늦게까지 일해도 또 내가 열정적으로 놀고 또 내가 여행을 다녀도 사실은 즐겁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50대긴 해요. 그렇죠. 처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노화의 무서움. 힘이 근데 딸립니다. 아직은 뭐 50대 중반이시잖아요. 아직 네, 뭐, 네, 네. 뭐 젊으시긴 한데 네. 근데 느낄 때는 시작은 됐죠. 시작됐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좀 영향을 끼치죠. 확실히 삶에. 왜냐하면 난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싶고 나는 늙고 싶지 않고 이런 건데 분명히 네. 그때 확실히 그런 건 영향을 끼치죠. 돈 열심히 벌어서 기계 인간으로 몸을 개조하는 은하철도 999가 아주 테크놀로지 발전을 저는 많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저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학과 과학의 힘을 빌어서라도 많은 작품을 저는 좀 써보고 싶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작가님이 누구신가? 그 작가님의 눈물겨운 실패기와 또 매끈한 엘리트에서 이제 처절한 드라마 작가로서의 변신이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나 보고 싶은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을 타겟으로 쓰셨나요? 개인적으로 팬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사실 평생 직장이 무너졌잖아요. 제가 했던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교수님도 이 100세 시대에 테뉴어를 받으셨지만은 네. 그 이후 삶이 더 길어요. 그렇죠. 결국은 반강제로 누구든지 삶의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제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 고민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 게
한편으로는 고령하고 한편으로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모두 대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제가 단시간에 겪었었던 그 고민과 시행착오, 방황과 그거에서 나름 발견한 생존 방법 이런 것들이 뭐 거창하게는 전 인류의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즐거운 독서를 하기에는 아주 적격이다. 그리고 뭔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 미리 읽어보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작가나 어떤 창작자로서 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말 어떤가 그리고 어떤 고민과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는가를 이 책이 민낯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맞아요. 제가 짠한 형이라고 했던 게 맞아요. 정말 막 실패 물론 결론적으로는 프로보노 잘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정말로. 근데 정말 힘든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 번쯤 제2의 인생 고민하신 분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다음에 또 드라마 잘 되시겠지만 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마지막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한번 솔직하게 쓴 책을 들고 또 우리 유 교수님과 즐거운 수다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보노 많이 애청해 주세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